약속이 갑자기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괜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적 있으신가요? 쉬는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오늘 아무 일정도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불 속이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진 적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느냐고, 사람도 좀 만나야 한다고, 그러다 우울해지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게으른 건가? 사회성이 부족한 건가? 사람을 피하는 성격이 된 건가?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프레임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회피도 아니고 무기력도 아니고 외로움의 다른 이름도 아닙니다. 과학과 심리학은 이 성향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설명합니다. 우선 가장 큰 오해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싫어하나 봐. 친구 없나 보다. 의욕이 없어 보여. 밖에 나가면 좋은 일도 많은데 왜 집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 상당수는 밖에 나가면 사교성 좋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대화도 자연스럽고 분위기도 잘 읽고 필요할 땐 웃어주고 맞장구도 잘 칩니다. 모임에 가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에너지를 채우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심리학자 한스 아이젠크가 제시한 각성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뇌가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각성 수준이 다르다는 이론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기본 각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시끄러운 공간에 있어야 비로소 적정한 상태가 됩니다. 조용한 곳에 오래 있으면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죠. 반대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 각성 수준이 이미 높은 상태입니다. 뇌가 이미 충분히 깨어 있고 내부에서 많은 처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외부 자극이 더해지면 오히려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계 구조의 차이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같은 노트북인데 어떤 노트북은 하루 종일 써도 배터리가 넉넉하고 어떤 노트북은 몇 시간만 지나도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인터넷 창 하나만 켜놓은 것 같아도 내부에서는 수십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뇌가 딱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정리합니다. 주변 상황을 읽고 사람들의 말투와 표정을 해석하고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미리 계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밖에 나가 소음과 사람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 더해지면 배터리는 급속도로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집은 아무것도 안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유일한 충전소입니다. 이제부터 집에 있으면 편해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된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자극에 대한 선택권을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대화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만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카페에 갔는데 옆자리가 너무 시끄럽거나 길을 걷다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마주칠 수도 있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자극은 이 사람들에게 꽤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반면 집에 있으면 다릅니다. 내가 원할 때만 자극을 선택합니다. 보고 싶을 때만 화면을 켜고 듣고 싶을 때만 음악을 틉니다. 조용히 있고 싶으면 그대로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온도도 조명도 소리도 모두 내가 정합니다.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안정감을 줍니다. 겉에서 보면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책을 읽는 모습이 아주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건 능동적인 휴식입니다. 무엇을 볼지, 언제 멈출지, 어디까지 할지 모든 결정권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없으면 바로 끄고, 졸리면 바로 눕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서 계속 긴장 상태로 쓰이던 신경을 다시 내게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밖에 있을 때는 아무리 편한 자리라도 완전히 풀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는 항상 주변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긴장이 완전히 풀리는 순간은 집에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지대가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사고력이 더 선명해진다는 점입니다. 이건 기분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집단으로 아이디어를 나누는 브레인스토밍보다 혼자 조용히 생각할 때 더 독창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아이디어가 더 풍부해질 것 같지만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럿 모이면 무의식적으로 서로의 반응을 신경 쓰게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웃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감정적 계산이 계속해서 개입됩니다. 그 순간 사고의 에너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조율에 쓰이게 됩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말을 포장할 필요도 없고 결론을 서둘러 낼 이유도 없습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하나의 생각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획자, 작가, 연구자 혹은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편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를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내적 흐름 상태에 쉽게 진입한다. 이 흐름 상태란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집중과 몰입이 극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사고력과 창의성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공백이 아닙니다. 정리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며 사고의 깊이를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밖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 유난히 더 집이 그리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회복 신호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소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람을 싫어해서 혼자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를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만나고 나면 괜히 더 지치고 돌아오는 길에 왜 이렇게 피곤한지 설명이 안 되는 만남, 웃고 떠들었는데 이상하게 허무한 약속,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만남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회식 자리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과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가야 할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야 할 때, 모임이 끝나고 집에 와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느낌,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일수록 혼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걸 더 경계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숫자가 줄어들어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어정쩡한 관계보다 2~3명의 진짜 관계가 훨씬 낫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관계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선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을 뿐 만나는 사람에게는 깊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겉도는 대화가 아니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표면적인 안부가 아니라 진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무조건 더 낫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외향적인 성향과 내향적인 성향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문제입니다. 밖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에너지를 정리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걸 게으름이나 사회성 부족으로 잘못 해석하는 시선입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의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정체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에너지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소모되고 어디서 회복되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번아웃에 빠질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은 자기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결정을 미루지 않습니다. 다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뿐입니다. 충동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혼자 충분히 생각한 뒤 결론을 내립니다. 밖에 자주 나가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어울리는 환경에서는 결정의 기준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다수의 의견에 기대어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결정을 외주주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최종 판단은 스스로 내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언은 듣되 결정권은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집니다. 이게 쌓이면 자기 주관이 됩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은 감정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감정이 쉽게 소모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만난 뒤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감정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괜히 억눌렀던 생각이 정리되고 불편했던 말도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해석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화를 오래 끌지 않고 상처도 빨리 정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복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털어놓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 감정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으로 채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계속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자기 존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요함을 텅 빈 상태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된 상태로 인식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자기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혼자 있는 걸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혼자 있는 걸 즐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고독의 내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외부 환경이 흔들려도 내면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늦춥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일 때 굳이 그 흐름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주말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압박, 계속 나가야 의미 있는 하루라는 착각, 이런 사회적 강박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를 밀도 있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의 시간을 깊게 사용합니다. 짧은 산책, 조용한 독서,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자기 방식으로 회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극을 줄이고 관계를 선별하고 생각을 깊게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집은 이 사람들에게 도피처가 아니라 기지입니다. 밖에서 소모된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과 사람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필요 없는 만남을 줄였을 뿐 의미 있는 관계까지 버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관계에 훨씬 더 진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 때나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관계의 빈도보다 관계의 깊이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가까워지면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라 진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회피로 굳어지고 있는가? 이 차이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음이 정리되고 에너지가 회복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이 생긴다면 그건 건강한 고독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해지고 자기 비난이 늘어나고 세상과의 연결이 두려워진다면 그건 고립에 가까워집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제 속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리듬을 알고 있고 자기 에너지를 관리할 줄 압니다. 자기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누군가와 있어야 안심이 되고 연락이 끊기면 불안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의존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견디고 자기 감정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심리적 근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유행에 덜 흔들리고 관계에 덜 소모되고 자기 기준이 더 분명해집니다. 외로움보다 불필요한 피로를 더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에서 왜 이렇게 집에만 있냐, 밖에 좀 나가라, 사람 좀 만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는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을 뿐이라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후자일 뿐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건 삶을 미루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신중하게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약속이 취소됐을 때 괜히 미소가 지어졌다면, 이불 속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다 느껴진다면, 주말에 아무 일정이 없어도 마음이 가볍다면 그걸 굳이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집이 편안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구조가 꽤 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가장 맞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